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247호에 게재된 자동차의 열을 제어한다. 분산해서 통합으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7호로 36에서 45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뒤에서 자동차를 지원해온 열관리 시스템이 전동화의 물결을 타고 단숨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배터리나 모터 등을 최적 온도로 제어하면서 쾌적한 공조를 실현하는 통합형 시스템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조기에 실용화에 성공한 것이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독일 폭스바겐도 신세대 전기자동차에서 열관리 시스템을 쇄신하는 등 현명한 열관리 경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항속거리에 긴 충전 시간 등의 과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결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테슬라가 일찍이 실용화에 성공하고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기업이 뒤를 쫓고 있는데 열을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전기 자동차의 상품력을 높이기 위한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모델 Y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 중 하나로 지적하는 부품이 있는데 자율주행 기능을 관장하는 차량 탑재 컴퓨터도 고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도 아닙니다. 머스크 CEO가 월등하다고 흑자하는 것은 옥토밸브라고 불리는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사령탑입니다. 공조나 배터리, 파워트레인, 차량 탑재 컴퓨터 등 냉각 가온이 필요한 부품의 열관리를 통합 제어하는 부품으로 어느 부품업체의 열관리자는 이 정도로 복잡하고 똑똑한 시스템은 본 적이 없으며 그 비용은 100만 년 이상이다라고 놀라워했습니다. 열관리에 대응하지 않으면 전기차의 상품 가치를 높일 수가 없는데 개발비를 포함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테슬라가 만든 옥토밸브는 전기차 시대의 경쟁축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엔진차는 파워트레인이나 공조 등 부품별 열관리로 충분했으나 열원이 없는 전기차는 모든 부품에서 열을 긁어 모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의 결점을 해소할 수 없으며 배터리나 모터 등을 최적 온도로 관리하면서 쾌적한 공조를 실현하는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집니다.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전기차의 과제는 첫 번째 항속거리의 확보, 두 번째 충전 시간의 단축, 세 번째 배터리 열화의 제어입니다.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항속거리의 확보로 특히 겨울에 난방을 사용하면 카탈로그에 나온 수치의 절반으로 항속거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 항속거리는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커지게 됩니다. 해결책으로서 각사가 주목하는 것이 미사용 열 에너지로 전기차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20%는 배출열로서 버려지고 있으며 모터나 인버터 등의 배출열을 활용함으로써 항속거리를 4에서 8%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남은 두 개의 과제는 전기차가 보급되면서 현재화되고 있는데 두 가지 공통 해결책은 전기차의 중핵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관리입니다. 앞으로 350kW와 같은 초급속 충전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지만 어려운 것이 발열 대책입니다. 배터리는 충전 중에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열화가 가속되는 약 55도를 넘지 않도록 충전 속도를 조정합니다. 급속 충전해도 냉각 시스템에 불충분하면 배터리가 냉각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 본말이 전도가 되고 배터리 열화 제어는 전기차의 수명 연장이나 중고 배터리 제어용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에 주목하는 곳은 테슬라만이 아닙니다. 폭스바겐은 EV 전기차 전용 플랫폼 MEB를 사용하는 ID3부터 통합형으로 쇄신했는데 폭스바겐판 옥토밸브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냉매 유로를 바꾸는 개폐 밸브를 8개 갖추고 있습니다. 통합형 열관리의 과제는 복잡한 시스템과 큰 비용으로 옥토밸브처럼 고가이면 보급차에 탑재는 어렵게 됩니다. 부품업체는 2025년 무렵에 채용을 전망해서 제안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오랫동안 뒤에서만 차량을 지원해온 열이 차세대 차량의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존재로서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가 2020년에 차량에 탑재하기 시작한 옥토밸브의 역할은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의 사령탑으로 일단은 복잡한 기구에 눈이 가지만 옥토밸브의 진가는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 진화해 있으며 소프트웨어 시대의 열관리 시스템의 존재 방식을 시사하는 중요 부품의 전체상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이 본 적이 없다고 연간 약 80대의 신형 차량을 분해 조사하는 벤치마킹 업체인 프랑스의
A2 맥1의 일본 법인의 니나가와 매니징 디렉터는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는데 1997년에 창업하여 900대 이상의 차량을 분해한 경험이 있지만 2020년에 분해한 차량에서 나온 부품 가운데 유독 뛰어난 것이 테슬라가 양산을 시작한 전기차 모델 Y에 탑재된 옥토밸브였습니다. 옥토밸브는 공전화 리튬이온 배터리, 파워트레인, 전자 제어 유닛 등 냉각 가온이 필요한 부품의 열 관리에 중액을 담당하는 부품으로 모든 냉각 가온 회로를 옥토밸브와 연결하여 열을 운반하는 냉각수가 흐르는 경로를 조건에 따라서 바꿔주며 모델 Y에 이어 모델 3도 2020년에 부분 개량으로 옥토밸브를 채용하였습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공전화 리튬이온 배터리 등 부품별로 독립적인 냉각 가온 회로를 갖추고 있는데 모터의 배출열을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회로를 만든 사례로 독일 아우디의 전기차 e-트론을 들 수 있지만 차량의 시스템 전체에서 열을 최적 관리하는 구성은 과거에는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옥토밸브 내부에는 8개의 유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라틴어로 팔을 의미하는 옥토에서 유래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옥토밸브의 내부는 이중구조로 각 층은 냉각수를 4방향으로 분배하며 여기에 연결되는 배관은 9개로 한 개의 배관은 닫힌 상태가 되며 옥토밸브에는 4개의 포지션이 있고 이를 통해 12종류의 가온 모드와 3종류의 냉각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낮은 기후에서 주행할 때는 전동 엑셀이나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난방으로 전달하도록 하며 정차에서 급속 충전을 할 때는 배터리가 과열되지 않도록 열을 라디에이터로 보내 외부로 방출합니다. 기온이나 각 부품의 온도 상황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15종류의 가온 냉각 모터를 옥토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제어하는 것입니다. 중앙 집중형인 옥토밸브를 사용한 열관리 시스템의 이점 중 하나는 적은 부품 개수로 모델 Y의 열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부품은 72개, 질량은 33.1kg인데 폭스바겐의 전기차 ID3의 부품은 78개, 질량은 42.5kg이므로 이보다도 부품 수가 적고 가벼운 것이죠. 그러나 부품 개수의 삭감이 옥토밸브의 본질은 아니며 진가를 발휘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원격 업데이트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OTA, Over the Air와 조합했을 때입니다. 자동차 업체들은 자율주행 기능이나 차량 탑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OTA에 대응시켜 차량의 구입 후에도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확장시키는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에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하드웨어를 경시하는 이유는 되지 못하며 뛰어난 제어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도 역시 차세대 차량에는 필수입니다. 옥토밸브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은 열관리 영역에까지 OTA를 도입하려는 자세로 타사에 앞서 이 영역에 OTA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테슬라의 뛰어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테슬라가 모델 Y부터 도입한 중앙 집중형 연관리 시스템은 그 사령탑인 옥토밸브를 제어하는 ECU를 OTA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서 기능을 높여나갈 수 있는데 이에 반해 공전화, 파워트레인 등 기능별로 독립적인 냉각 가온 회로를 갖추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각 기능별 ECU의 업데이트가 필요해집니다. OTA를 통해 업데이트하는 열 관리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모델 Y의 실제 차량을 사용해서 배터리의 냉각 로직을 추정한 결과 낭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셀의 온도가 상승해서 48도를 넘으면 펌프의 유량이 분당 13리터 정도까지 증가하고 이 펌프 유량에서 10분간 냉각수가 돌았지만 배터리 셀의 온도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유량은 분당 17리터 정도까지 상승하고 15분간 작동을 계속한 결과로 배터리 셀의 온도는 실험 전보다도 낮은 43도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테슬라의 배터리 냉각 시스템은 10분이나 15분 단위의 타이머 설정으로 펌프 유량을 제어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래프를 보면 펌프 유량이 분당 17리터 정도의 상태는 5분 정도로 충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의 안전성이나 열화를 생각해서 확실하게 냉각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채용한 것으로 보여 필요 없는 에너지 손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테슬라는 아마도 보다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냉각하는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대로 OTA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나갈 것이며 이때 열관리 회로를 옥토밸브로 집약한 이점이 발휘될 것입니다.
분산에서 통합 제어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는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은 일본과 유럽의 대형 자동차 업체부터 중국의 신흥 전기차 업체까지 모두 열관리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품업체는 이러한 변화를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술 제안을 서두르고 있는데, 일본의 덴소나 독일의 마렐리는 2025년 무렵에 통합형 시스템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덴소가 개발 중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파워트레인과 배터리, 공조의 열이나 전력을 통합 제어하는 것으로 세 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제1의 가치는 항속거리의 연장으로 난방의 여론을 PTC 히터에서 고효율 히트펌프로 변경함으로써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에 거리를 약 30% 연장할 수 있다고 하며, 또한 모터나 인버터의 배출열을 재이용하면 5%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의 가치는 충전 시간의 단축으로 한여름에 급속 충전을 해도 배터리 보호를 위해 충전이 멈추지 않도록 냉각 성능을 높여 시간을 기존의 3분의 1로 합니다. 냉동 사이클과 연계시킴으로써 냉각 성능을 높이고 냉각 수온을 낮춰 낮은 수온으로 배터리를 식히는 방법으로 냉각량을 늘립니다. 제3의 가치는 배터리 수명의 연장으로 열화의 원인이 되는 온도 상승과 일정하지 않은 냉각을 억제함으로써 20%의 연장을 목표로 하며, 배터리 팩은 10에서 40도의 온도 내에 들어가도록 냉각 가온합니다. 다양한 부품을 연동시켜 열이나 전력을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 덴소는 시스템 설계에 모델 베이스 개발을 적용했는데, 열의 움직임을 가시화함으로써 다양한 조건에서의 열 영향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정상 상태뿐 아니라 손으로 계산하기 어려웠던 과도기적인 열의 거동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입니다. 독일의 머렐리도 2025에서 26년의 양산을 목표로 통합형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실내 공조를 냉각수 회로로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심플한 유로의 형성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모터나 인버터 등의 배출열의 이용처로서 마렐리가 생각하는 것은 히트펌프의 성능 유지로 외부 기온이 낮으면 대기에서 열을 흡수하는 실외 열 교환기의 표면에 서리가 맺혀 난방 성능이 떨어집니다. 엔진차는 서리를 녹이기 위해 엔진을 걸기도 하고, 전기차는 PTC 히터를 추구하지만 연비나 항속거리, 비용 면에서 영향이 나오므로 마렐리는 파워트레인의 배출열을 활용해 서리가 맺히지 않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열관리 시스템의 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독일 보쉬가 주목한 것은 파워트레인의 가일층의 통합입니다. 현재는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일체화한 전동 엑셀이 주류인데, 다음 단계에서는 DC-DC 컨버터나 차량 탑재 충전기 등에 통합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냉각용 배관이 줄기 때문에 경량화에 의한 항속거리의 연장이나 배관을 통해 열이 손실되는 것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보쉬는 지도 정보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는데, 목적은 배터리 온도의 상승 제어로 급속 충전 시나 언덕길을 주행하기 직전에 배터리를 충분히 식혀두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급속 충전하면 배터리 온도가 높아지면서 도중에 제한이 걸리기 쉽기 때문에 카 내비게이션의 루트 정보를 참고로 온도 상승을 예측해서 배터리를 냉각함으로써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열화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atic.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진화형 인간의 탄생, 인간 증강 등의 가속화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